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몬스터 수학학원의 원장인 최재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학원에 예비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명회 오신 분들 지금 아마 몇 분이 예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분 한 분이라도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몇 번이 끝났어요. 몇 번 끝났는데 못 오신 어머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학원의 색깔이라든지 학원의 취지라든지 학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로 최대한 외부로 노출할 수 없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이제 보여드리긴 하지만 일단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일단 최대한 뭐 어머님들이 우리 몬스터 수학학원 중등부는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최소한 적어도 감은 잡을 수 있게 보고 그 용도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은 되지만 일단은 최대한 짧고 굵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 학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2018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중2 친구들,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친구들이죠. 자, 오늘은 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1월 2일 목요일에서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 기준으로 10기 친구들이고요. 요 친구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저희 부제는 수학의 괴물들 양성소입니다. 그래서 몬스터 수학학원인 거예요. 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슬로건은요, 죽공안사입니다. 죽을 듯이 공부해도 안 죽는 게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모든 재원생들은 저희 학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복도가 하나 있거든요. 복도 끝에 죽을 듯이 공부해도 안 죽는 게 사람이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시 시험 결과와 입시 실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수학학원을 보내실 때 가장 근본적인 게 쉽게 얘기해서 성적이잖아. 성적,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 아이들 기준으로 성적도 성적이지만 시간이 있을 때 고등학교 어디를 가든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한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저희 학원 소개는 이제 저희 보면요, 뭐 입시 실적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졸업한 친구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학한 친구들, 그럼 요 차이의 갭은 당연히 뭘까요? 재수겠죠. 저희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재수 비율이 확실하게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적은 것 같긴 하고 고3 친구들은 끝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대학교 보내려고 하고요. 오늘이 지금 고3 친구들 이제 오늘이랑 내일까지가 이제 정시 원서 마감이거든요. 원래 지금 시간이 원래 제가 오늘 11시에 거의 출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녁인데 아이들 정시 봐주느냐고 지금 촬영을 계속 딜레이 되다가 지금 오늘 안에는 어떻게든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학원은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학생이 여러 개의 학교를 붙는다 하더라도요, 보통 관례라는 이름 하에 따로따로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입시 실적으로 카운트 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실제 입학한 학교들 있잖아요. 입학한 학교들 기준으로만 입시 실적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프로그램인 고속 성장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푼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중학생을 둔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일단 학교 시험은 당연히 100점,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평가도 만점, 그래서 A는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선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은 절대 까먹지 않길 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까먹는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머니도 분명히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하거나 두 번째 하거나 세 번째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했을 때 보통 어려운 교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교재를 하는 만큼 어머님들이 아 그래 이거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불안해 하실걸요?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고 하기는 하는데 아이가 과연 맞을까? 그리고 테스트 성적이 뭐 매일 문자로 왔을 때 이게 과연 그 진짜 테스트 성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찾길 바라시죠.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도 당연히 1등급이 되길 바라십니다. 지금 9등급제였다가 이제 5등급대로 바뀌잖아요. 그럼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1등급은 아니어도 2등급만 돼도 어디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저희 10기 어머님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거기서 1등급이 되길 바라십니다. 뭐 냉정하게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의 시선을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이 선행을 했다고 했는데 많이 모릅니다. 했는데 잘 몰라요. 그래갖고 저희 학원은요,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했던 문제집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요, 공부한 흔적을 확인을 해요. 공부한 흔적을 확인을 해보면은 거기서 책은 채워져 있어요. 책은 채워져 있는데 약간 까리해요. 약간 아리까리해갖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몰라요. 이거 확인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약간 아이들 기준에서는 너무 예리하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 항상 어머님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일단은 깊은 한숨을 쉬시죠. 막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말다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꼈을 때 일단은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했는가예요. 일단은 아이 수준이라기보다는 어떤 학원에서는 무조건 이런 교재까지 한다, 저런 학원에서는 저런 교재까지 한다, 처음 할 때 어떤 교재라고 두 번째는 어떤 교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교재가 아이한테 맞아, 그럼 상관은 없죠. 아이한테 맞지 않고, 근데 아이한테 맞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멱살 잡고 끌려갔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고, 그때가 이제 스트레스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 내용을 쓰고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지금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는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느낀 건데, 일단은 시발점은 이겁니다. 이제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를 선정하는 게 일단 제일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려워서 숙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질문한 거를 어떻게 제끼고 진도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진도 계획표는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보통 웬만한 학원에서 다 그렇게 있는데, 그 진도 계획표에다가 아이들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럼 아이들 기준으로는 솔직히 진도 계획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이들. 어머님들만 잠깐만, 공통수학원 들어가는데 3달에 끝난대. 공동수학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개념원리랑 RPM으로 하고 난 다음에 센으로 하는데 1달 반이면 끝난대. 이런 식으로 진도 계획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도 계획인데,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관심 있으시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렇게 해갖고 언제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요. 어머님들은 그런 학원의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어서 아이들을 집어넣고, 아이들은 웬만하면 말을 듣겠죠. 엄마 말 잘 안 듣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꾸역꾸역 따라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안 좋은 예예요. 가장 안 좋은 예. 그리고 아이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어머님들은 지금까지 들인 시간이랑 돈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히 그걸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할까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숙제 너무 많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어머니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희가 고속성장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생 친구들은요, 진도가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중구난방이기도 합니다. 중구난방이기도 하는데, 진도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공통수학 1을 하면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수상 수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 너무 좀 약간 안타까워요. 했는데 잘 모르는 게 그게 제일 커요. 그래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일단은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하는 교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올 때마다 4시간 분량의 수업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3이 되는 친구들은요, 지금 중3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어디 가고 거기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급하죠. 똥줄 타야 돼요. 똥줄 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게 치는 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머님들 2시간을 수업하든 3시간을 수업하든 4시간을 수업하든 한 번 수업할 때마다 수업이 시작할 때 숙제 검사를 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요런 앞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고요. 마무리할 때도 오늘 어디를 공부했으며 뭘 했는지 마무리 시간을 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을 따지면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적겠죠. 자주 가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자주 가면은 학원은 자주 가지만 학습량이 적으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 일주일에 3번씩 뭐 몇 달을 생겼는데 진도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교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런 어머님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번 올 때마다 4시간입니다. 4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와서 진득하게 엉덩이도 이제 키워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당 등원 횟수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저희도 의미가 없고요. 최소 2번 이상입니다. 최소 2번 이상.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를 많이 보내시고요. 극단적으로 4번, 5번, 그리고 방학에 한해서 6번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개별 진도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만큼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번 방학 때는 살짝 그래 수학에 좀 올인해야겠어. 우리 아이가 지금 수업 1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확통까지 무조건 끝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극단적으로 많이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숙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만 확보가 되면요. 뭐 횟수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도 오케이를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수업을 못 따라가고 과제가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어머님이 수업을 더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먼저 요거는 어머니 요건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아이가 숙제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쉽게 얘기해서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학교 끝나고 평일 기준으로 학교를 갈 때는요. 학교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수금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심한데 월수금 같은 경우 학교 가면 3시 좀 넘으면 끝나는데 학원이 6시야. 그러면 애들이 그 안에 동안 뭐 하냐, 뭐 집에 와서 얌전히 숙제를 하거나 뭐 좀 쉬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뛰어놀기도 하고요. 뭐 PC방을 가서 살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뭐 수다 떨다가 뭐 마라탕 먹으러 갔다가 뭐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갖고 학교 끝나고 그냥 밥 먹고 바로 오라고 합니다. 뭐 학교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오라고 그 다음에 와서 4시간 정도의 분량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아이 지금 저희 9기 아이들 중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제 월요일 수금으로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저희 학원이 문정중학교도 엄청 가깝고 이연중도 가깝고 정평중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중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일날 3시 반에 와요. 3시 반에 와갖고 7시 좀 넘고 7시 반 아니면 끝나잖아요. 숙제도 다 하고 그러면은 그럼 집에 가서 어머님 아버지랑 같이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화목하고 멋있고 좀 부러운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예,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대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조금 힘들어요. 학교 자체가 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빨리 와야지 한 4시 반, 5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6시 전에 무조건 옵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늦어도 6시에 온다 하더라도 10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오답의 진심입니다. 오답에 엄청 진심이래갖고요. 한 문제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고 지금까지 틀렸던 거 모아서 싹 다 한번 오답을 하고요. 또 기말고사 진도 범위 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싹 다 오답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재가 한 번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싹 다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기준으로 총 3번의 오답을 진행을 해요. 그래갖고 좀 하실게요. 네. 한 권을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하더라도 진짜 탈탈 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지향 방향입니다. 중등 과정은 빠르게 진행을 하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중등 과정은 확실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이거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상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고등수학을 많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중등수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중등수학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고등수학을 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등수학 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건 타 학원과의 압도적인 속도 차이입니다. 저희 고속성장 프로젝트잖아요. 말 그대로 고속성장을 시키는 프로젝트인데 다른 학원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등과정은 정말 후하게 잡아서 10번 기준 뿔마 2번인데 보통 중등과정은 한 9번에서 10번이면 웬만하면 끝납니다. 오답까지. 그 다음에 고등과정은 아이들마다 조금 케바케가 있기도 한데요. 보통 15번 기준으로 해갖고 앞으로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한 12, 13번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앵간히 오래 걸리는 한 17번, 18번 정도의 수업이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20번을 넘기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 정말 극단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어머님이랑 충분히 소통이 되고 아이들과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한 권을 하더라도 탈탈한다라고 했는데 진도 교재, 확인 교재, 그 다음에 숙제 교재 모두 진행을 합니다. 진도, 확인, 숙제 이렇게 모두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하는 거는요, 저희가 개별 진도고요. 저희가 태블릿을 봅니다. 태블릿을 보는데 그 태블릿이 다른 태블릿이 아니고요. 실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해고 단원별로 영상을 다 촬영을 하세요.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 그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답의 진심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오답이 안 되는데 진도를 나가는 일은 저희는 없어요. 고등학생들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칠판 판서 수업이에요. 그냥 보통 학원이랑 똑같은데 다른 학원보다 첨삭이 좀 극단적으로 많을 뿐이지만 오답 때문에 오답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틀리는 문제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향성은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담당해 주시냐? 저희 최민지 선생님이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요, 송파의 구주이배라고 이제 네이버 쳐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분당에 이필론이라는 수학학원 있고요. 거기 중2, 중3 총괄을 했던 분이고 지금은 저희 중등부 총괄해주고 계십니다. 최민지 선생님이고 실제 이제 선생님이 촬영하는 영상인 거예요. 영상. 네. 이렇게 수업을 다 촬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들 이렇게 테스트 본 거 다 오답 하나씩 숙제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첨삭해 주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봐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길게요. 자,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등원하자마자 일단 과제 검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등원하자마자 과제 검사를 하고요. 당연히 첨삭이에요. 1대1로 질문하는 거예요. 1대1로 질문하고요. 아이가 쫙 풀어오잖아요. 그럼 첨삭해서 선생님 풀어줘요. 그러면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뒤집어서. 저희가 숙제는 무조건 프리노트에다 풀기 합니다. 숙제는 무조건 프리노트에다 풀기 하는데 프리노트 앞에부터 이렇게 6등분 된 걸 사라고 하거든요. 6등분 된 거 쭉 하다가 끝났어. 그러면은 끝난 게 아니고 숙제가 됐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질문해오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설명드려서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뒤집어요. 노트를 뒤집어가고 뒤에서부터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에서부터 쭉 가고 뒤에서부터 쭉 가고 그리고 만나면 이제 교재 한 권이 끝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도를 나갈 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저희 학원에 태블릿 다 있거든요. 아이들이 준비할 거는 이제 줄 이어폰, 줄로 된 이어폰. 선생님 저 블루투스가 좋은데요. 근데 태블릿이 지금 바뀌기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줄로 된 이어폰을 바꿔서 줄로 된 이어폰을 그냥 꽂으면 끝나니까. 그리고 보통 아이들 보면 이제 가방에다가 조그만 가방 같은 거 해갖고 이어폰 주머니 하나 대롱대롱 달고 잘 당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나가면서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보면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수업을 듣는 거니까 선생님 자체가 촬영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게끔 진도를 나가요. 영상에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영상 나가는 거 차라리 멈추고 필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태블릿이니까 본인이 속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바로 보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쌤 이렇게 불러갖고 쌤 요거 이해 안 돼요. 내지는 쌤 여기서 좀 그래요. 뭐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 첨삭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도가 끝났다. 진도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선생님이 저희 오게 되면은 진도 교재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거기 필기가 똑바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거 똑바로 이해했는지 그냥 말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는지 수업을 들었는지 역질문을 합니다. 너 이거 똑바로 알아? 이거 알아? 이거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질문까지 끝났어요. 역질문까지 끝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은 바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 내용이 뭐냐? 오늘 내가 배운 내용. 똑바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요. 레벨이 3개입니다. 화이트, 그린, 블루예요. 화이트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블루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들의 출처는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것까지도 끝났어. 채점도 다 채점하고 오답하고 당연히 모르는 거 질문해야겠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은요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데일리 카드를 한번 씁니다. 학원에 올 때마다 써요. 그걸 써갖고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관리하는 단톡방이 뭐냐면은 어머님이랑 아이랑 선생님이랑 다른 저를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까지 톡방을 하나 파요. 그래갖고 아이의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말 그대로 중요한 소통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방을 아예 따로 팝니다. 개별적으로. 거기에다가 업로드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그 카톡이 왔다 그러면 아 우리 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자세하게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수업 진행 방식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진도 수업을 나갈 때 개념 설명이랑 예제풀이들은요 아이들이 저희가 다 필기할 수 있게 교재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쓰고 멈춰서 쓰고 멈춰서 쓰고 풀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멈춘 다음에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선생님이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끝나고 근데 요게 영상은 1시간짜리 영상이라고 할지언정 영상이 1시간짜리 영상이라고 할지언정 아이들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보겠죠. 그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올 때마다 그 정도는 수업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어머니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확인 교재, 저희가 왔던 화이트, 그린, 블루는 이제 확인 교재거든요. 확인 교재도 저희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는 무조건 책에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책에다가 쓸 수밖에 없어 본인이. 그리고 머리로 이런 거 없어요. 잘 없어요. 프리과정 다 봅니다. 그래갖고 모르면 이제 질문 풀이하는 거고요. 과제는 6분할된 노트, 이런 식으로 6분할된 노트 있잖아요. 6분할된 노트에다가 본인이 번호 쓰고 쭉 푸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질문은 노트를 뒤집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교재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학생들 시험 성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성적이 70점 이하다. 그럼 70점에서 95점 사이다. 그리고 70점에서 95점이 못해요. 근데 95점 이상이라는 거 웬만하면 100점이지만 어쩌다가 하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람인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아이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보통 진도 교재를 진도 나갈 때는 개념셋을 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책 뒤에 있는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걸 써요. 그건 아이들마다 이거 분명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숙제로 나갈 때는요. 뭐 아이들이 조금 70점 안 된다. 그럼 라이트 쌤이나 쌤 B 아니면은 조금 앵간히 한다. 그럼 쌤 B나 쌤. 저희가 쌤을 잡았다라는 건 C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어머니들 중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쌤을 했는데 C를 안 했어. 그럴 거면 쌤을 왜 합니까?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진 않아요. 저희는 쌤을 잡잖아요. C를 하려고 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쌤 C까지 소화를 못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쌤을 잡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를 어떤 하나라는 문제집을 했는데 나는 요 풀고 싶은 거 풀고 못 푸는 거 못 풀어. 그럼 아이들이 책을 끝내기만 하는 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권을 하더라도 탈탈 터는 게 저희 학원의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문제를 싹 다 풀어서 내 걸로 최대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교재를 잡는다. 아이들이 쉬워하는 교재를 잡는다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뭐 갈굼과 케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의 약간 지독함과 이런 것들로 한해서 끝낼 수 있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교재를 잡는다라는 거, 중등부는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진도 나갈 때는요, 보성프 진도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는요, 화이트, 그린, 블루로 쪼개서 풉니다. 이게 3개 레벨이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숙제를 나갈 때 이건 어디까지나 변경 가능한데 화이트는 뭐 라이트 C나 쌤 B 정도 아니면 그린하는 친구들은요 쌤 B나 뭐 마플 교과서 정도. 그럼 선생님 요 중학생 거는 쌤을 쓰는데 고등학교 때 쌤을 안 써요 라고 하게 되면요 간단해요. 고등수학에서는요 쌤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 고등학생들이 쌤을 쓰는 아이들 있을까요? 수지에서? 없어요. 수지에서 실제 고등학생인데 내가 쌤을 쓴다. 그런 아이들 없어요. 그러면 수지 기준으로 쌤을 쓴다라고 뭐하면 중학생들이 고등수학 선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은요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수지 지역.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제 기출 문제로 예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뒤에 있는 종합 문제, 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모의고사 학평 이런 것들 기출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건 마플 교과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학생들 기준으로 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선생님 쌤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한 과정이 끝나잖아요. 한 과정이 끝났을 때는 저희가 심화서를 별도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근데 요런 거 하면서 같이는 못 나가요. 같이는 못 나가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 욕심이에요. 어머니 욕심이고, 만약에 근데 아이가 똘똘해요. 그러면 쌤이 빨리 끝나겠죠. 오다 같이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심화까지도 만지고 싶다, 심화까지도 보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과정 하나 끝날 때마다 이제 심화서를 한 번 더 풀리기도 합니다. 대신 횟수로 생각을 했을 때 횟수 기준으로 횟수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도 고등수학도 똑같습니다. 보통 보면 마플 교과서 센시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일품이나 블랙라벨 고쟁이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학생들 대상으로 선행을 하는데 그런 교재를 쓰는 학원들이 있어요. 압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솔직히 저도 처음부터 학원 원장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선생님이었고 관리자였고 팀장 찍고 부원장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거를 하는 건데,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들 냉정하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저희 학원 근처에 유명한 큰 대형 학원도 있잖아요. 원생들 몇천 명씩 되는 학원들, 그런 학원에서 영재센터나 그런 아이들, 영재센터 아이들도 저희 상담을 오게 되면요, 그 친구들도 기본 정석만 해요. 기본 정석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경시라든지 이런 걸 나가는 거지, 그렇게 고쟁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확통 이 5개를 퍼펙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미적분 2는요? 기하는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일단 이 5개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상태에서 다음을 생각해야죠. 이 5개가 되지도 않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현실적인가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처 화이트, 그린, 블루라고 했는데요. 성취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테스트는 이제 3가지로 보게 됩니다. 화이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포스, 그 다음에 센,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에서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라는 것들 있죠. 여기 각 교재에서 수록된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 이건 풀어야지, 이거 배웠잖아, 이거 배웠으면 이건 알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볼게요. 다항식의 연산,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했는데 이건 알아야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테스트로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린은 여기에다가 화이트에다가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일품,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에 대해서 중학생들 어머님은 아직까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학군지라는 것들 있죠. 학군지라는 걸 예를 들어 강남, 분당, 목동 요 정도로 진짜 누가 봐도 하드코어한 엄청난 그런 데서는 요즘에 많이 쓰기 시작하는 교재입니다. 왜냐면 교재 한번 보잖아요. 문제가 진짜 좋아요. 실전 문제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린은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다라는 거고요. 블루는요, 거기에다가 그린에다가 어머님들이 이제 이름 아실 거예요. 이제 고쟁이 많이 쓰죠. 근데 실제 고등학생들은요,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집을 어마무시하게 씁니다. 어마무시하게 쓰고, 그 다음에 수지 지역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홍천고 있잖아요. 홍천고에서도 이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계속 발췌를 합니다. 꾸준히 발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미라는 교재가 있어요. 백미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교재고요. 실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 이제 변형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기서 말한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보는 거, 학력 평가 그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저희가 테스트를 본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배웠어? 그럼 알아야지.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문제 개수가 화이트, 그린, 블루에 따라서 문제 한 단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문제 개수가 조금씩은 달라요. 블루로 갈수록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단언컨대
화이트만 보시면 화이트만 똑바로 돼도요 아이들 정말 공부 제대로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내신 대비 교재는요 유단자라고 합니다. 유단자 유형별 단순화로 자신감 요건데 중학생 기준이 고등학생 조금 다르긴 한데 중학생 기준 말씀드릴게요. 수지구, 분당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요 5개 구에 3년치 죄송합니다. 3년치 기출문제들을 저희가 싹 모아요. 싹 모은 다음에 유형별로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싹 소팅을 합니다. 싹 소팅을 하고 중복되는 문제 빼고 뭐 넣어야 되는 문제 꼭 집어넣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만듭니다. 고등학생들은 4단까지 만들고요. 중학생들은 3단까지만 만들어요. 그래서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풉니다. 자, 진정한 심화는 내신 대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올 때마다 내신 대비 올 때마다 모의고사를 보겠죠. 당연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 대비 할 때는요. 시험 대비 집중기간, 시험 대비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때는 오전 10시에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판서로 아이들 시험 범위는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 저희가 이제 무료 수업 2번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정도 진행하고 이거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이 되진 않아요. 보충이 되진 않고 대신 수업을 촬영을 해놓기 때문에 못 오는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영상을 시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때 와요. 거의 다 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또 개별 진도잖아요. 저희는 개별 진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는 시작 시기는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이나 5월 초 아무리 늦어도 어린이날 전에는 끝나거든요. 어린이날 전에 끝나는데 그러면은 4월 초쯤에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한번 풀려보는 거예요. 풀려봤을 때 다 맞거나 진짜 뭐 어쩌다가 뭐 한두 개 틀렸어. 그런 친구들은 내신 대비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신 대비에 뭐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선행 진도를 좀 더 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어머니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신 때 근데 시험들이 작년 뭐 예를 들어 작년 뭐 2연 중 거를 풀려서 작년 2연 중 거를 풀렸는데 아이가 뭐 40점, 50점, 60점에서 발별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점수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내신 대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 시작 시기들은 아이들의 성취도보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개별 진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칠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칠판 수업하는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까지 진도 나가다가 멈추고 요이 딱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 내신 대비 자체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생 자체가 고등부 수학학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고등부 수학학원이니까 중등 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중학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그 집중을 함에 있어서 그 무게중심을 조금 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데 둔다. 일반 천편일률적인 칠판 수업하는 중등부 학원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 교재입니다. 교재 갖고요. 이거 보시면은요 학교랑 아이 이름을 아예 바꿔서 나가요. 저희는요 교재에. 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요거는 이제 확대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말고사 거거든요. 이제 수지, 분단, 단단, 서초, 송파 시험 범위가 삼각부부터 원과 직선이었어요. 그래서 몇 문제. 요거는 저희 유단자 문제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는요 저희 몬스터 슬로건 죽공항사가 박혀서 나갑니다. 근데 요걸 갖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교재가 이래갖고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저희가 캐릭터를 세 마리라고 해야 되나? 만들어서 이게 몬철입니다. 몬철이 그 다음에 몬순이 둘째, 몬순이 그 다음에 몬둥이, 막둥이죠?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친구들을 토대로 저희가 교재 표지라든지 이런 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이제 딱딱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바꾸려고 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너무 없죠. 근데 저희들 캐릭터 만드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오답이 또 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답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오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오답이 항상 보시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도 나가고 있는 것만 오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단자도 오답을 합니다. 2차라고 바뀐 것 자체가 뭘까요? 1차 끝나고 2차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차. 그리고 보통 대부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똘똘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2차 오답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오답이 없어요. 그래갖고 보통 2차 때 이렇게 끝나고요. 여기 보면은 너만 봐. 아예 뭐 학교랑 이름 박아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오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제 지금 10기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9기, 지금 예비고 1학년이죠. 예비고 1학년 아이들은 보시면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기간을 보면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데 11월 달에 끝난다는 게 뭐냐면 저희는 12월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럼 12월 초부터는 예비고 1이 됩니다. 아예. 예비고 1이 돼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부인 거예요. 고등부. 저희는 중등부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저희 1월 달에 개강하자마자 다닌 친구인데 일단 무조건 그냥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주 3회씩 왔어요. 그래갖고 처음 시작한 게 3학년 1학기. 그 3학년 1학기 센으로 하고요. 3학년 2학기도 센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수하, 수원, 수투, 확토 이 5개를요. 마플 교과서로 해갖고 오답까지 다 끝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2~3명 정도 있어요. 그래갖고요. 지금 저희가 9기 아이들이 7명은 아닐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갖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횟수가 2회, 4회인데 무슨 뜻이냐. 방학 때는 4번을 와요. 근데 학기 중에는 2번만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연합니다. 왜? 개별 진도니까. 아이한테 맞춰서 가니까. 그리고요, 이 친구는요, 이제 중등 과정은 안 했었어요. 근데 고등수학 상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약간 어설펐어요. 분명히 하기는 그냥 완전히 모르진 않은데 또 완전히 잘 알지도 않아. 근데 어머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근데 어머님도 솔직하게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수상을 2번을 했다. 수상을 2번을 했는데 이거니까 너무 독특하다. 근데 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건 알겠지만 얘를 3번 돌리기 좀 뭐하다. 그래서 저희가 타협을 본 게 수상은 빠르게 센 B로 복습하자. 빠르게. 한 번 했던 거 다시 한번 쫙. 그리고 난 다음에 수하부터는 수하,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수투, 확통은 마플 교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답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요. 또 이 친구는 3학년 1학기부터 했어요. 3학년 1학기랑 3학년 2학기를 선행은 했대요. 했는데 솔직히 테스트 성적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루트가 뭔지, 2차 방정식이 뭔지, 근해 공식이 뭔지 요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머니 이렇게 알고 가는 건 좀 너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월 달부터 생겼잖아요. 겨울방학 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겨울방학이고 시간적 여유 있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일단 이 친구는 3학년 1학기랑 3학년 2학기를 센으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상, 수하, 수원, 수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상이랑 수하는 마플 교과서를 했어요. 근데 수1부터는 마플 교과서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니 명심하세요. 수1부터는 뭐예요? 수는 직접 출제범위죠. 난이도가 날아가거든요. 그때는 아이가 이제 마플 교과서를 꾸역꾸역 따라오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힘들어 해갖고 아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원이랑 수투 같은 경우는 저희 고민을 하고 아이랑 얘기해보니까 그러면 좀 교재를 좀 급을 낮춰서 속도는 유지하되 난이도를 조금만 낮추자 라고 해서 이제 라이트 샌으로 바꿔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2월부터 왔는데 보시면은요 평상시 때는 3번 오고요.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 4번씩 왔어요. 근데 보시면 2학년 1학기부터 했죠. 무슨 뜻일까요? 후행. 이 친구는 기본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친구거든요. 그러면 테스트를 봐요. 그럼 선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3학년 1학기 거 테스트 보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저희가 테스트 어떻게 보냐면 가장 최근에 배운 거 2가지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거 2가지를 하는데 3학년 1학기 거랑 3학년 2학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거랑 2학년 2학기 걸 봤는데 아니나 달라. 약간 그래서 학교 성적, 실제 얘가 현행일 때 성적도 물어보고
그래갖고 결론은 어머니 그 믿고 맡겨주셨는데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배운 것도 똑바로 이해 못한 아이가 시험까지 본 것도 시험을 볼 때도 똑바로 못했던 아이가 다음 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수학은 앞에가 안 되면 뒤에가 안 돼요. 그래갖고 어머니랑 얘기해갖고 교재만 봐도 베이직 셈이랑 라이트 셈을 둘 다 더블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어머니 우리 아이가 잘해. 뭐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어머님이 자식을 잘 두신 거죠. 자식을 잘 둔 거고 꼭 잘하는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에 뭐 진짜 정말 잘하는 아이들만 댕기는 학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수상까지는 했어요. 근데 수상도 베이직 셈이랑 라이트 셈. 대신 2학년 1학기 그럼 딱 보시면 확실히 이 친구는 느립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는 나갈 수 있죠. 저희가 봤을 때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라이트 셈에 있는 문제도 똑바로 못 풀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저희 이 친구가 라이트 셈에 있는 거는 오답을 막 3번, 4번씩 해갖고 라이트 셈에 있는 문제는 다 풀지 않아요. 예,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 성적도 엄청나게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이제 5월달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다닌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더 심했어요. 이 친구는 더 1학년 2학기 거부터 했죠. 3학년 2학기까지. 이 친구도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어갖고 선행을 거의 못했지만 그래도 중학교 과정 배운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업을 학원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단단하니까는 기초공사가 튼튼한 거예요. 빠른 친구는 아니에요. 빠른 친구는 아니고 저희가 고등부 되게 되면 칠판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진도를 빠르게 나가진 않습니다. 지금 중학생 쪽으로 중학생들은 개별 진도로 이제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베이직 셈까지 했어요. 라이트 셈까지 할 시간이 절대 안 돼서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요. 7월 달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제 7월 말에 온 거니까는 지금 거의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왔을 때부터 이제 보시면은 중3 7월 달이니까 수상 수화를 한 친구들 거의 많겠죠. 수1부터 해갖고 수원 수투 확통 7, 8, 9, 10, 11 5달 동안 수원 수투 확통 3개가 끝났습니다. 마플 교과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가장 늦게 온 케이스예요. 가장 늦게 온 케이스가 뭐냐면은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온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특목자사를 지원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아니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친구였고 과외를 하다가 아니겠다 싶어갖고 선행도 하나도 안 됐고 선행도 하나도 안 됐고 막 그래갖고 일단은 그래서 와서 주 3회를 진행을 했고 뭐 아니면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왔으니까 기말고사 범위를 이제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거의 주 7일을 진짜 될 때마다 왔어요. 될 때마다 와갖고 어떻게든지 수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이가 수상을 해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근데 참 다행인 게 기말고사 때는 100점을 맞았거든요. 이제 외고를 쓰는 친구다 보니까는 영어 어문 쪽으로는 이제 특출나지만 수학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수학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고 그렇다고 못한다는 게 아니고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기말고사는 이제 100점을 맞았는데 그게 반에서 유일하대요. 그래갖고 아이가 너무 신나갖고 저도 제가 상당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중학생들 보면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천차만별이고요. 아이들이 현재 위치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별 진도로 꼼꼼하게 봐주기 때문에 어떤 등급의 어떤 레벨의 아이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다음 보통 일반 강의식 학원에서는 절대 강의식 학원에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속도, 그 다음에 케어, 관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면은 저희 학원을 빨리 보내셔라 라는 거예요. 지금 마감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저희가 꼭 관리가 어떻게 꼼꼼하냐면 일단 아까도 제가 우스갯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던 데일리 카드인데 아이들이 올 때마다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쓰는 건데 아이들 기준으로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오늘 뭐 공부했는지 오늘 숙제가 뭔지 수업 후 느낀 점들을 다시 한번 쓰면서 리프레시, 머릿속에다
빠지지 않게 집어넣는 거고 보통 어머니들 생각을 하시면 이러겁니다. 중학생들 보면 강의식 수업을 했을 때 중학생들이 강의식이에요.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잘 들었어 그럼 엉덩이 뜨고 집에 가 그러면은 오늘 뭐 배웠지? 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 모를걸요? 뭐였더라? 뭔데?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끝내줌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진도만 나가고 숙제만 알려주고 얘들아 잘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오늘 그 수업이 끝나고 내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딱 박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 테스트가 몇 점이지 숙제는 똑바로 했나 오늘 뭘 배웠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머니들도 졸업하신 지 꽤 됐기 때문에 어떤 과정 어떤 풀이를 얘기해도 몰라요. 모르실 거예요. 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은 아시잖아요. 얘가 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 숙제는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봤는데 몇 점이라고 저희가 문자가 나가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60점을 맞았어. 6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나 틀린 40점에 대한 피드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볼 때마다 그리고 어차피 애가 학원 가 있을 때 그 톡이 오면은 얘가 수업 끝났구나 그거 이렇게 그 핸드폰 여셔갖고 이렇게 열어보면 돼요. 사진이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톡방을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단톡방에 업로드 한다라는 겁니다. 출결 보관 공지사항 및 상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답은 N차까지. 한 번만으로 절대 안 끝납니다. 한 번만 해서 끝났어. 그럼 그 친구가 얘는 몬스터 뭐야? 얘기가 다른 애가 아니고 그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한 번만 오답해서 끝났으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꼼꼼함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네이버에 저희가 일반고 기준이에요. 수지구에 있는 일반고 10개 학교 있잖아요. 10개 학교 기준으로 거기서 만약에 수지고다 홍천고다 그러면 수지고 기출분석 네이버에 한 번만 쳐보세요. 그러면은 수지고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들 중에서도 이 기출분석을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른 학원거랑 저희 학원을 한 번만 비교해보세요. 정말 한 번만 비교해보시면은요. 원장인 나조차도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을 아시게 될 거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제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일리 카드를 씁니다. 이거 확대를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통방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꾸준히 지금 캐릭터가 지금 보면은 저도 있고요, 담임 선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도 있고요, 어머니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최소 4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답한다라는 겁니다. 오답 이거 한글 파일로 쫙 만들어서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2차 때 다 맞은 친구들은 3차를 굳이 안 만들죠. 만들 게 없죠. 오답이 없는데. 그래서 자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등원 요일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등원 횟수같이. 그러니까 주 2회 이상이에요. 주 2회 이상. 주 2회 이상인데 보통 어머님들이 평일이나 방학 때랑 좀 바꾸시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진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그 다음에 수1, 수2까지 그러니까는 아이들 기준으로 대수랑 미적분이죠. 거기까지는 3회로 하다가 확통은 솔직히 확통 어차피 이과 가면 안 볼 수도 있지 않나? 예전엔 그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주 3일로 온다 그러면 월수금, 화목토 이런 걸 추천을 합니다. 월수금, 화목토 이런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 2회에다 그럼 월금, 화목, 수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벌려놓으셔야 돼요. 등원 요일을. 등원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학교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토요일반이다. 토요일날은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시키고요. 2시 이후로 만약에 숙제가 안 됐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시키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클리닉이라고 있잖아요. 클리닉. 보통 학원에서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학원 강사였던 시절에 학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리닉을 했을 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5명, 20명 이 정도 가르치지 않고요. 보통 3, 40명씩 이렇게 하죠. 보통 선생님 한 분당. 그렇게 하는데 불러래. 불렀어. 토요일날 저녁에 부르는데 제가 아이들이 클리닉 필요한 애들 불러요. 그러면은 클리닉이라고 해요. 일주일에 끼케야 한 번 2시간, 3시간 요 정도인데 그냥 아이들이 한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클리닉일까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학을 떼어갖고요.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면 클리닉이란 건 아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둘이 조율해갖고 보충을 알아서 잡아요. 필요하면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데 보충을 안 한다?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시간이니까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거기 선생님들한테 자유를 드립니다. 자유를 드려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클리닉 이런 게 웬만하면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요, 한 번 올 때마다 4시간의 분량을 합니다. 4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4시간의 분량을 하기 때문에 개별 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양을 아이가 다 했어. 그러면 3시간 반이 돼도 그냥 보내요. 왜? 그 친구는 성실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시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꾸로 숙제를 안 해거나 오늘 조금 힘들어하거나 테스트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어차피 고쳐야 가니까 다 고치고 끝나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숙제입니다. 숙제가 똑바로 제대로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못 가요. 끝나야지 보냅니다. 끝나면 보내는 거고 끝나야지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4시간 정도입니다. 4시간 정도. 그리고 수업 방식은 개별 맞춤 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겨울방학 할 때는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겨울방학 때는요. 평일 기준으로 오후 2시부터 6시로 수업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든 뒤로든 클리닉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클리닉이 만약에 필요하면 앞뒤로 부르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2시에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월수금 아이들이 조금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나만 좀 봐주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친구가 있다. 어차피 이런 건 저희가 금방 파악을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한 10분, 20분 먼저 불러요. 그래갖고 땡땡아 선생님이 봐줄 테니까 너 숙제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선생님 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공부하러 왔는데. 일단 그러면 대신 10분, 20분만 일찍 와. 선생님 따로 봐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 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온다. 안 오는 아이들 특징이 보통 남자아이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거꾸로 뒤로 잘 못 가는 거겠죠. 집에서 6시에 끝나고 집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때 보통 횟수라든지 횟수를 추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월수금인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더 수업을 진도를 좀 더 빼기 위해서 넣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 화목토라고 할게요. 화목토인데 토요일날은 솔직히 토요일날 뒤로 다른 나가면 클리닉도 가야 돼. 그 다음에 월수금은 다른 나가면 영어에서 특강까지 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그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좀 더 근데 더 시키고 싶다. 그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방학 때는 뒤로 6시 이후로 조금 더 추가를 합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는데 2시간씩 추가를 해요. 2시간씩. 저희는 한 번 기준으로 4시간인 거, 한 번 기준으로 4시간, 그러니까는 0.5타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를 더 추가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어차피 저희는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나가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대신 그게 끝나야지 집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좀 횟수,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제 경험상 보통 예전에는 수원 수특까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보자, 한 번이라도 보자라는 어머니 대부분이셨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디폴트가 확통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한 번은 보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확통까지는 어차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확통까지는 짤 없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통까지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어머님들도 제가 최근에 겪은 건데 확통까지 끝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미적분이나 기하를 나갈까 아니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 복습할까 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복습을 택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걸 추천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일단 확통까지 진도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그래 일단 다른 아이들보다 선행 속도에 대해서 뒤처지진 않아. 그러면은 속도에 했던 거 분명히 이제 까먹을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해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본다. 그때는 이제 추가 프린트가 나갑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만큼 추가 프린트가 나가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바로 여기 몬스터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학원 슬로건 죽공환사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00-8209거든요. 빨리 공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